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병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신화를 쓴 벤처기업가로 부릅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젊은 나이에 회사를 성공시켜 큰 돈도 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정읍의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통의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저 자식 공부 잘 시켜보겠다고 헌신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살던 동네를 떠나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농사를 접은 아버지는 공장 하역 노동자로 일하셨고 학창시절 내내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막연히 회계사가 돼볼까? 행정고시를 봐볼까? 하면서 친구들을 쫓아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였습니다. 고생하신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싶었고 남들처럼 번듯한 직업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운명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접한 컴퓨터 동아리에서 프로그래밍을 습득한 후 그때부터 완전히 컴퓨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길로 저는 다른 꿈들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밤낮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에 빠져서 프로그래머의 길로 들어선 저는 첫 직장에서 연봉 96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많다고 볼 수 없죠.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밤잠 못 자고 일해도 힘이 절로 났고 비록 월급은 8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노력한 만큼 바로 성과가 나타나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부모님, 뜻밖의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가 평생의 꿈을 발견하게 된 것, 또 때마침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업과 벤처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만 해도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 덕분에 저는 마음껏 최선을 다해 일했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과감히 창업에 도전했고 회사가 계속 성장해 지금 이렇게 성공한 벤처기업의 대표와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남부러울 것 없는 젊은 경영인이 왜 이 진흙탕 같은 정치에 뛰어들려 하느냐는 질문들을 제게 많이 하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대학 시절 허름한 동아리방에서 컴퓨터에만 빠져 있었던 그때처럼 저는 요즘 온통 머릿속에 정치 생각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회사를 올바르게 잘 운영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익을 창출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회사를 성장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제가 사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런 입당과 출마 제안을 받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기업을 성공했다고 정치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한낱 젊은 벤처기업인에 불과한 내가 과연 당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거머쥔 내가 이제는 권력과 명예까지 탐낸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고민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는 것은 저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이 들면 무모하리만큼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 왔습니다. 저를 결단하게 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청년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절벽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학 등록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고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1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그 2배에 달합니다. 청년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턴 하나를 뽑는 자리에 이력서가 100통, 200통씩 들어옵니다. 이력서를 보면 이런 자리에 올 친구들이 아닙니다. 전부 유수의 인재들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워낙 없어 달리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운 좋게 겨우 취업해도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계속 지키기 어렵고 치솟는 집값, 전월세값, 공포 때문에 결혼 후 작은 보금자리 하나 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출산도 꺼려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통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기성세대와 국가의 책임 아닌가요? 청년은 이 나라의 기둥이자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년 세대에 희망이 없는데 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저를 분노하게 했던 것은 이렇게 중대한 청년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취업도 못하고 철이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것입니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요즘 청년들은 적어도 저나 제 선배들의 청년기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IT 업계에 몰려드는 청년들을 보면 성적 관리에, 스펙 관리에, 알바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사는 훌륭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좀 더 노력하라고 훈계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너무 모르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낭떠러지에 겨우 매달려 있는 청년들에게 왜 좀 더 노력해서 절벽을 올라오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말입니다. 기성세대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저는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는 분노와 좌절,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에게 나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반면 사회 지도층과 재벌 집안의 자녀들이 편법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남보다 빠른 승진을 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열심히 사는 중산층 서민 가정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맥빠지는 일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하니 얼마나 기막히고 부끄러운 사회입니까?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손 놓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관제모금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청년 희망펀드, 그것으로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해결이 될까요?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고 주력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며 희망이 꿈틀거리는 사회, 그것이 제가 목표하는 첫 번째 미래입니다. 제가 정치에 과감히 도전하게 된 두 번째 이유,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곧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세금 감면도 받고 각종 규제 혜택도 받으면서도 정작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 국내 골목 상권에 침투해 영세한 자영업자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IT 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IT 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를 위협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를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구글이 앞으로 만들어낼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IT 산업으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바로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도 한때 IT 강국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IMF로 무너진 한국 경제를 살려낸 것은 IT 벤처 기업들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IT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전망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던 한국의 IT 산업이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통합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임기 내내 4대 강으로 대표되는 토목, 건설 산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전체 수출에서 IT 산업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9% 수준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 28%까지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이 전 세계 IT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2%에 달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5.7%로 추락했습니다. 이공계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은 뜻도 애매모호한 창조 경제를 내세웠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도 확실한 성과도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청, 특허청들이 해오던 것들을 짜깁기 해놓은 것 말고 뚜렷한 무엇이 있던가요?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둑은 백수를 내다보고 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참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박근혜 정부는 국가 운명이 달린 IT 산업 육성에 저렇게 무관심할까? 걱정입니다. 한국에는 젊고 똑똑한 IT 천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마음껏 일하고 해외 시장까지도 제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인재들의 힘을 빌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산업, 바이오 산업, ICT 등 기존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넘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선진국들은 IT 산업과 기존의 제조업 등 전통 산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가능한 모든 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서 혁신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그린카와 스마트카 등을 내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 역시 기존 산업에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역시 IT와의 융복합 사업에 초점을 맞춰 2020년대 중반까지 독일,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IT와 주력 산업과의 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첨단 부품에 대한 높은 대외 의존도, 중소기업을 배제한 대기업 중심의 기술 지원, 여기에다 세계 경기 불안에 따른 높은 변동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우리 IT 산업과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엔 구글의 알파고 같은 AI가 없느냐며 연구 개발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들갑 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보여주기식 성과물을 뚝딱 만들어냈던 것,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물은 늘 신통치 않았습니다. IT 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 제도와 같은 낙후된 제도를 뜯어고쳐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것이 제가 목표하는 두 번째 미래입니다. 저는 도전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러 함께 하자고 손 내밀어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부가 포기하고 손 놓은 청년 문제, 일자리 경제 문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에 기대할 게 없다고 하십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저는 무일푼으로 처음 회사를 꾸릴 때가 떠오릅니다. 실패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 처음의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60년 전통 야당입니다.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서민의 애환과 바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고민해온 수권 정당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껏 우리 기업들이 끝없는 기술혁신, 경영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듯 더불어민주당도 끝없는 혁신과 성찰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우리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정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성과를 넘어 이제 경제성장의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명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정치, 더불어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미래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꼭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